자, 171쪽 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올해도 좀 중요한데 그 15조 1항을 보시면요. 15조 1항에 건물입니다. 건물 시험 문제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용어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건물은 여러분들이 뭘로 오해를 많이 하냐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출제하는데 건물은 뭐죠? 원가법을 적용해요. 원가법. 건물은 원가법이고, 자, 16조 갑니다. 16조를 보면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은 묶는 거죠. 일괄 평가가 나와요. 여기 16조인데, 자, 여기서는 뭐냐?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부분과 그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16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 17조는 살림이 나와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2항 보면 17조 2항은 요거죠. 산지와 감정평가업자는 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또 뭐를 적용?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17조 2항이죠. 자, 그리고 과수원이 나와요. 과수원. 자, 18조에 보면은 과수원이 나오는데 과수원은 과일 나무가 있어서 또 수익환원법으로 오해를 해요.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뭘로? 거래, 사례, 비교법. 자, 19조 2항을 보면은 우리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또 뭐를 적용한다? 이건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자, 20조 1항으로 갑니다. 자, 20조 1항에 또 주의를 했거든요. 자동차가 나오면요. 또 뭐를 오해를 해요? 원가법으로 오해를 해요. 자동차 20조 1항에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닌 거래, 사례, 비교법. 2항 건설기계 원가법 적용하고 3항 20조 3항의 선박이죠.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에 각각 뭐를 적용?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선박. 그리고 항공기 20조 4항의 항공기 뭐를 적용? 원가법을 적용. 자, 여러분 20조 5항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요거 4개를 제외한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 자,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해체 처분가요. 자, 본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처분한다?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21조 동산인데 동산은 거래, 사례, 비교법.
또 동산에 있어서 또 본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 이것도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자, 22조는 요거죠. 22조는 임대료. 자,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하냐면은 임대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문제는 적산법으로 3번 출제했어요. 적산법이 아니다. 또 뭐도 아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도 아니다. 자, 23조에 거기 보시면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 신앙권, 디자인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권, 기타 그 밖에 뭐를 무형,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수익환원법을 적용. 자, 24조 2항에 증권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상장 채권을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 올해 좀 요 종류 있죠? 요 종류 좀 주의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기업 비상장 증권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비상장 채권을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 또 사망 기업의 가치를 또 감정평가할 때도 뭐 수익환원법. 자, 우리 거래사례비교법 중요하다. 원래 좀 신경 많이 써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물건별 평가가 나오는데, 자, 25조로 갑니다. 173페이지 거기에 25조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 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밑줄은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밑줄. 시험에는 이걸 어떻게 출제하냐 하면요.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근데 보면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을 출제하는데 작년은 쉽게 나왔고요. 만약에 올해는요. 막 박스 씌워서 여기 있죠. 몇 개 들어가서 거래 사례 비교법 몇 개냐, 모두 몇 개냐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173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자,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죠. 토지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또 하나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지역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이 있어요. 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자, 어떤 A라는 지역이 있으면요, 이 지역의 땅들이 뭐 엄청 많겠지, 뭐 땅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자, 여기서 지역의 땅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뭐를 선정했다? 표준지를 선정했어. 예? 그래서 이 표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항상 공시권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 공시권자부터 기억. 자, 그러면 절차를 보면요. 먼저 뭐를 선정해야 돼요? 우린 절차법이잖아요. 표준지를 먼저 구해야 뭐 공시지가를 구하지. 그러니까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여러분 전국에 국공유지를 제한 민간이 보유한 토지 약 2,850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표준지를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선정? 50만 필지를 선정을 해요. 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면은 이 표준지에 있어서의 가격을 뭐 해야 돼? 조사하고 또 뭘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돼. 평가를 해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중앙, 시장, 군수구청장일 때는 시군구라고 해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해요. 공시를 하면은 여러분은 뭐를 해야 돼?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해서 뭐를 하면 돼? 신청을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조사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심의는 나중. 순서 조사평가 먼저 심의 나중입니다. 어떤 분은 심의 먼저 하고 조사평가 나중인 줄 알아요. 좀 순서 좀 주의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173페이지 거기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현재. 자, 밑줄은 단위 면적당 밑줄.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자, 단위 면적은 뭐죠?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한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3.3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내요. 3.3은 평입니다. 평. 1제곱미터당 가격.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보시면은 공시사항 또 많이 나오죠. 자, 공시사항 뭐가 있어요? 표준지 어디 있느냐? 표준지의 지번. 자, 주의할 것은 표준지에 뭐가 와야 돼? 단위 면적당 가격. 항상 여러분 표준지에 단위 면적이 와야 돼. 자, 3.3 제곱미터가 아니다. 자, 표준지에 단위 면적당 가격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표준지의 면적 얼마냐? 뭐 50제곱미터냐?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형태와 모양이죠. 형상. 그리고 네 번째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요거에다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여러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이 있어요. 자, 공시사항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를 해두시면서, 자, 이의신청 갑니다. 자, 이의신청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항상 시험에 공시일이다. 시험에는 공시기준일이 아니에요.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공시일과 달아요. 공시일부터 며칠이냐면은 30일. 시험에는요 또 60일로 많이 내요. 30일. 자, 60일이 아니다. 30일 이내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면인데 요거 서면인데 뭐가 아니다 또 구두가 아니다. 서면으로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권자. 개별 공시지가는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권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는 건 반드시고요.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신청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또 우리 말 장난 심합니다. 법에서는. 또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을 받은 날, 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니라 이 신청 기간, 이 신청 기간이 뭐 한 날부터? 만료된 날. 이 신청 기간이 또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30일. 또 시험 문제 여기 30일 해서 뭐 60일이라고 또 낼 수도 있거든요. 30일 이내에 이 일을 뭐다?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뭘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통지하여야 하는 뭐죠?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죠. 반드시. 자, 그래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3번은요. 2년 전 31회 시험, 31회 시험, 32회 시험에 또 지문 출제했죠.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요즘 잘 나오는데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보면은 자, 토지 시장에 뭐를?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뭐다? 지표. 자,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라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속력이 없다. 그럼 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고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돼요. 네 가지를 우선 또 잘 이해를 해두시고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보면은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의 사용, 수용에 대한 보상. 우리 보상 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에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시에 자,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시에는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토지자산 기업이 재평가할 때나 법원의 경매 물건은 다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자, 개별 공시지가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돼? 시군구 지가조사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항상 주의해 두고 자, 17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메뉴에 시군구, 중앙이 아니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이러면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이게 바로 개별 공시가죠. 이걸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이거 출제했어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하시는 경우 이 지문을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 보존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의 동그라미. 아닌 토지인데 시험에는요, 부과 대상인 토지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말을 바꿔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이것도 아닌의 동그라미 또. 아닌 토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 자,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자, 요 지문 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개별 공시가는 거기 언제까지 공시 시한은, 자, 개별 공시가의 공시 시한은 매년 5월 31일. 매년 5월 30일. 그래서 하나, 개별 공시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를 기준하냐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자,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산정표죠. 우리는 토지의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인데, 우리는 지가조사 공무원이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개별 공시가, 이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박스, 중간에 박스 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밑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밑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 네모.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자, 거기 볼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몇월 며칠? 7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1 밑줄.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죠? 다음 연도 얼마? 1월 1일 기준. 자, 또 밑줄은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 자, 맨 밑에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담금, 우리가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을 지가 상정, 국세 또는 지방세, 뭐 있죠?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과세 표준의 결정, 또 국유지의 사용료를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되죠. 개별 공시가를 활용하는 경우, 이건 23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토지가격 공시제도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를 개편하기 위해서 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2005년도에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2005년도 한 16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주택 가격 공시제도. 자, 주택 가격 공시제도는 크게 둘로, 예? 단독 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 자, 우린 단독 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은 다시 둘로 나누죠. 표준주택과 우리가 개별주택. 자,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으로 나누는데, 자, 여기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은 관련해서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 근데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권자는 개별주택 가격. 우선 공시권자부터. 자, 표준주택 가격인데 우린 똑같아요. 표준주택을 뭐 해야 돼?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여기는 산정하는 거, 평가가 아니라 산정.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산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 중앙. 자,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또 우리는 열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의 신청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표준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이의 신청은 누구에게? 공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별주택 가격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하는데 이것은 똑같죠? 이의 신청 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의 신청도 그래서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죠. 자, 표준주택 가격 관련해서 개념이 나와 있죠. 176페이지 위에 세 번째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단독 동그라미. 시험에요. 요거 시험에 낼 때 단독 및 공동주택 중에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단독입니다.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은 구하는 거죠.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입니다. 자, 그 2번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2번 지문은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의 효력이 나와 있어요. 2번.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거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효력.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지문. 자, 그리고 표준주택 가격의 또 공시 사항. 여러분 하여튼 공시사항은 잘 나온다고 했죠? 자, 표준주택 어디냐? 집원. 또 표준주택 가격 얼마냐? 표준주택의 땅, 대지 면적 및 형상. 자, 네 번째 보시면은 표준주택에 뭐가 나와야 돼? 표준주택의 용도, 구조, 연면적,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요, 표준주택의 수명, 표준주택의 내용연수, 표준주택에서의 건축, 허가일, 표준주택 소유자, 이런 것은 공시사항이 아니다. 자,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뭐가 있어요?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똑같죠. 자, 개별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반드시. 자, 또 개별주택 가격 공시상으로서는 어디느냐? 집원, 개별주택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으로서 개별주택의 용도 및 면적. 자, 용도 및 면적 밑줄. 자, 그리고 또 맨 밑에 또 출제 많이 합니다.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에 또 동그라미 아닌 주택. 자,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맨 마지막 지문은 25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어요. 다음에 시험에 낼 때는요, 표준주택 가격으로 어떻게 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요거 출제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 17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자,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일까지. 매년 4월 30일까지. 자, 공동주택 가격으로 갑니다. 자, 177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게 제외하는 게 나와 있죠.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나오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 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두 가지 있어요. 아파트 건축 영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시험에는요, 초가로 많이 내요. 이상과 초가는 다르죠. 165제곱미터 포함되면 이상이고 포함이 안 되면 초가예요. 그래서 초가로 많이 냅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 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자, 3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 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 갑니다.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 밑줄. 요걸 여러분이 28회 시험에 정책론에서 출제했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험에는 뭘로 출제해요?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출제하겠죠. 자,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박스. 예, 여기 시험에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바꿔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밑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자, 6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부동산원의 네모. 요거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그 줄여서 그냥 부동산원. 옛날에 한국감정원을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자, 178페이지 공시 효력이 나오는데, 자, 거기 또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한 3번 중에 2번 정답 물었죠.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공시 효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죠. 자,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뭐와 관련했어요? 여기 과세 등의 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우린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활용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활용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공시할 수 있다. 요 앞에는 뭐죠? 세금과 관련이 있으니까 공시하여야 한다는데, 뒤에는요, 이제 배우는 건 공시할 수 있다. 자, 뭐죠? 우리 주거용이 아니라, 여러분, 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그대로 준용하는 게 많거든요. 이번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제도. 네, 요거는 비주거용, 여기는 일반. 그럼 비주거용, 일반. 여기는 비주거용 뭐죠? 집합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의 가격. 자, 여기는 주거용, 예? 우리는 표준, 개별. 자, 여러분, 이것은 표준, 밑에는 개별. 표준주택, 개별주택 대신 이렇게 나누고, 위에는 단독주택 대신에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했어요. 자, 문제는 요거는 또 누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집합 부동산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권자. 개별 부동산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여러분, 응용을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우선은 키워드 우리 배우는 거, 요 2개 공시시한. 공시시한은 똑같이 매년 4월 30일. 자, 공시효력.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공시효력. 그래, 응용하면 돼요. 자, 앞에 요거 배운 거 응용. 요거 뭐가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정보 제공. 그리고 여기는 뭐죠? 우리는 과세 등의 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로 가면 돼요. 자, 여기도 공시 효력이 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예?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저기 그래로 응용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개념에 여기는 하나 더 들어간다. 표준주택은 뭐죠? 요 건물 구조, 용도 상황, 여기서 이용 상황이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여러분 178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 상황에 동그라미. 여기 하나 더 들어왔어요. 표준주택 가격은 이용 상황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용 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의 동그라미.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전부요. 요 세 가지는 공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 예? 시험 문제는 또 하여야 한다로 많이 낼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자, 아까 맨 밑에 공시 효력 아까 설명을 했고, 자, 17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 자, 또 공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집합 밑에서 한 8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에 거쳐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또 공시할 수 있다. 밑줄.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 내용인데, 여러분, 요것은요, 요걸 응용해서 나오면 돼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응용해서 주택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공시할 수 있다는 것만 좀 포인트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시험 문제는요, 토지, 주택,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많이 출제하는데, 최근 4년은 계속 뭐를 출제했어요? 토지 가격 공시제도를 최근 계속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토지, 주택 같이 공부를 좀 해두시는데 한 문제 또 출제를 예상이 되죠. 이 정도 알면요 충분히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있죠. 그거 우리 한 2시간에 걸쳐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첫 진도 있죠. 우리 총론 부분, 그쪽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잘 보내시고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